당신은 마지막으로 비난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생각보다 그 기억은 꽤 선명합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조롱, 심지어는 익명의 댓글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휘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정심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감정입니다. 비난받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이 질문에 힌트를 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난과 평가, 억압을 넘어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난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지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함께 깊이 탐색해보려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라. 그의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니체는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을 구분합니다. 노예 도덕은 타인의 기준, 규범, 시선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반면 주인 도덕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핵심 개념인 초인은 바로 이 주인 도덕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비전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죠. 이런 초인은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이미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니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기준이 내 것이 아니라면 지금 너는 아직도 노예다. 3. 현실 적용. 일상 속 예시와 공감 포인트. 현실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입으면 좀 없어 보여. 너는 너무 나대. 적당히 해. 그런 생각을 왜 해? 그건 좀 아니지. 너 유튜브 한다고? 그게 직업이야? 이런 말들은 의견이 아닌 평가입니다. 그리고 평가에는 늘 위계가 숨어 있죠. 비난은 넌 틀렸어. 난 옳아. 라는 일방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틀 속에 자꾸 자신을 끼워 맞춘다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나면 밤에 혼자 씻으면서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 말이 맞나?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건 반격이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그 자신을 넘어서라. 평정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왜 이것을 하는지, 이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비난은 외부의 소음입니다. 그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키워야 합니다. 비난 앞에서 평정심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비난을 신호로 받아들여라. 비난은 당신이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네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누군가 너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반응하지 말고 구별하라.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비난이 타당한지 구별하세요. 타당하다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조롱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닌 방해입니다. 초인은 판단은 하되 휘둘리진 않습니다. 3.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이끄는 내면의 기준입니다. 누구나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나만이 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자문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선택은 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비난은 잡음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비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비난에 어떤 얼굴로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정심이란 남을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립의 결과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초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초인은 멀리 있는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그 비난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려는 당신, 바로 그 사람이 초인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비난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소리보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더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비난에 휘둘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누군가의 기준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 그 욕망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만 부정당해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욕망마저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은 매우 잔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선택도 모두 내가 만든 인생의 조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 태도에서 진짜 평정심이 시작됩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무너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타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비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립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지만 그 초인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초인의 진짜 의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의 인생도 아닌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당신 스스로 정의하십시오. 그 이유가 명확해질수록 누군가의 비난은 점점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이고 주체적인 인간이며 니체가 말한 초인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정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평정심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람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정심이란 거센 파도 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이 요동쳐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당신의 내면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건 훈련된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고통도 실패도 조롱도 모두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을 조율해가는 사람. 그들은 실패한 순간조차도 자기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저 더 나은 날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난이 두렵다고요? 그렇다면 그 비난을 나를 벼리는 도구로 삼으세요. 어떤 비난도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결국은 당신을 위한 돌풍이 됩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삶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당신만의 언어로 답하는 것, 그게 철학이고 그게 살아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비난 속에 있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고 지금도 계속되어가는 중이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 말이야말로 어떤 명예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들켜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내면에 깊이 잠긴 사람은 외부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넌 별 볼 일 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혹시 내가 진짜 그럴지도 몰라 하는 작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죠. 니체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 당신의 약점을 무시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인간이 되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초인의 시작입니다. 초인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껴안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상처 입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를 견디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비난을 받을 때마다 그 말에 반응하기보다 그 말이 내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 되묻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의 말이 오히려 당신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살아라. 비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당신이라는 작품의 재료가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때 그 흔들림을 이용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초인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겪는 그 고통과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언젠가 그 모든 고통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고 견딘 하루는 당신만의 철학이 될 것이고 그 철학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